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방송 연일 계속되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마음고생이 말이죠.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인터넷 유튜버 방송 김어준 씨가 12시에 꽈방위에 나와가지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한 거죠. 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출처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매우 공감이 갑니다.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역사 강사이긴 합니다만은 요 한 12월 3일부터 한 12월 오늘까지 가령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더라 하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은 계엄이 성공했더라 하면은 과연 어떠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을 것인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의 어떤 아주머니는 윤석열이 잘했다 하니까네요.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 깔갔거든. 그래서 아주 윤석열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요. 라고. 내 그 옷장사 아주머니를 내가 정말 얼굴을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디서 정말 진짜 뚫린 입이라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저랑 같이 한번 보입시다. 12월 3일 밤에 한 10시경에 국무회의를 엽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송미령, 조규홍, 조태열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계엄령이 2분 만에 발표됩니다. 10시 23분경 계엄령이 대국민 발표됩니다. 여의도 국회 계엄군이 침입했고요. 과천, 관악, 광교, 선관위의 서버, 선거연수원 서버 등 계엄군이 침입됩니다. 강원도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침입됐습니다. 이거를 저는 조국 전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계엄군이 양구군청에 왜 가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김어준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아구가 딱 맞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실제 벌어진 일이죠. 근데 만약에 실패로 끝나지 않고 만약 윤석열이 김건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갔다면은 어떻게 됐는가? 강원도 양구군청에서 북한군의 조작 간첩 침투가 일어났다. 조작 간첩 침투가 일어났다라고 윤석열이 얘기하겠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아마도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들이 국회의원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반을 저지하고 그 계엄군의 어떤 그런 그 계엄 해제를 우원식 의장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조국, 박찬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돼 가지고 그죠? 예. 어디로 갔겠죠? 10여인을 체포했다. 김어준 씨도 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 지하벙커에 모든 국회의원들 잡아온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로 다 압송 여러분 다 압송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를 사살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한동훈이 정도 되는 사람이 죽어야 사람들이 분노한다. 반공의 화신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재명, 김어준, 양정철 등 체포 이송하다가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했다라는 미명하에 얘들을 구출해서 살려둔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대거 나타난다. 아우, 나 이거 도저히, 막 이것만 봐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예. 미군 다수를 죽이고, 그 소행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떠벌린다. 뭐 무기를 북한 거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증거로 북한 군복을 대량으로 매립했던 거를 파낸다. 북한군이 뭘 이렇게 했다. 북한 군복을 막, 그러니까 북한 군복을 어딘가 매립했다는 거는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간첩들이 북한 군복을 입고 이거 짓을 저지르고 다시 북한 군복을 벗어가지고 어디론가 묻었다 이 말이죠. 아니, 이건 좀 빈약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그 빌미로 한국군이 대거 북진합니다. 38선, 휴게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현무5, 그거를 대규모로 북한으로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죽었고,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에 그게 발견됐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싹 다 그 직을 박탈당하고, 국회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2024년 4월 15일에 열렸던 총선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선을 다시 다 실시하고 통일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등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포방부, 이른바 국방부가 어떻게 돼? 북한을 일주일 내로 다 쓸어버린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이대로 그게 됐다 하면은, 전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김용현이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만 현실 가능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세 명을 제외하면, 아니다, 여인형이도 있었네. 여인형이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거를 도저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게 잡혀온 게 맞느냐, 구속되는 게 맞느냐,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거지.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인마들이요,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부 사령관, 요 4명,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요런 애들 머릿속에만 가능했던 부정선거론을 기반한, 그래서 민주당의 170명은 전부 다 위헌적 존재니까 계엄을 통해서라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이 틈을 타서 모두 다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미군도 좀 죽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북한으로 가서 모든 북진을 해가지고 모든 김정의를 비롯한 모든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오로지 그 4명에게서만 존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조태열 국가정보원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이래 돼가지고 전부 다 한 발 뺀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저는 이 시나리오에 지금 20개, 어떻게 21개 항목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21개 항목 어디에도 정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모두 다 반박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은 제가 국무위원이라면 윤석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말렸죠. 안 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야, 네가 모르기는 뭘 몰라. 미국이 이거를 나중에 알고 빡친 거 아닙니까? 김정의는 진짜로 이번에 어떻게 돼? 와, 진짜 미친놈이다 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전쟁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화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쳐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이 뭐 중동의 각 지역에 쳐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윤석열이 갑자기 삐를 받아갖고 우리도 북한을 쳐들어가자 그럼 통일에 의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래가 선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선제 공격이라는 게. 내일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내일 할 제 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취소했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탄핵만 했었으면 이번 주에 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이성 역사독립군의 강의는 탄핵 이후에 또다시 추후의 정치 일정을 보고 맞추어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일개 유튜버인 나도 아는데 지금 이 순간에 국민의힘 그 내란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걸 보고도 탄핵에 반대를 해요? 미쳤습니까?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반드시 내란 공모죄로 다 처벌되고 해산돼야 됩니다.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절대로 국민의힘은 일반 민중들하고 민중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민중들의 아픔에 저거는 엘리트주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왕정을 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족제가 왕정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 귀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족 밑에 평민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거는 귀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민하고 같이는 못 놀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라고. 윤상현이 같은 놈들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옛날에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친일파들은 모두 친일파 관료들이 어떻게 돼? 평민하고 내가 같이 놀 수는 없다 이러면서 중추원 참의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귀족원으로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더니 친일 청산이 안 되면서 이승만지는 왕이 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귀족으로서의 그거를 철폐시키려고 하는 반민특위를 모두 무력화시켜버리고 귀족원으로서의 의회를 놔둔 것입니다. 그 의회가 2006년에 그렇죠.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되면서 한번 뒤집혔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걸 맞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이 한번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평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계속해서 왕정, 엘리트주의 이거를 내세우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난 토요일 날 탄핵 찬성에 투표하지 않고 다 나가버림으로써 자기는 보수정당의 이름마저 모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도 통과될지 몰라요. 국민의힘, 내란의 힘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가입시다. 처벌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 김건희의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 와이프가 애들 교육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애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째서 엘리트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귀족 정치를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애들 보고 평민과 괴리되는 귀족이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서문시장 그 옷장사하는 아줌마 이 판국에도 윤석열이가 잘했다니까요. 스스로 개돼지 되기를 인정하는 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딴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일 탄핵 가결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